해명을 하지 마라. 해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을 자백하는 것과 비슷해진다. 그래서 당신의 행위가 정직하다면 그 행위를 그냥 보여줌으로써 그 의심을 물리쳐야 한다. 오히려 그 의심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해명보다 낫다라고 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에 대한 지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자신을 안다는 것이 비로소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한결같이 명성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다스려야 상황이 좋을 때와 상황이 나쁠 때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 마음의 어떤 격한 마음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결같은 명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책에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이 평생 어렵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쌓아놓은 명성이 어떻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에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성을 쌓는 것에는 평생이 걸리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거나 아니면 너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악의적인 거짓말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라서 명예로운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명예를 나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 나의 명예를 함부로 남이 파괴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지 말고 나의 명예를 스스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3페이지 지나친 행복은 불행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정말로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정말 행복한 순간이 돼서 모든 것 내가 바라던 것을 갖게 되면 사람은 모든 걸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남는 것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들지 말고 항상 우리 모든 지혜는 어찌 보면 동서양이 다 똑같은 거라서 우리가 보름달처럼 정말 가득 차면 기울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라서 가득 차면 잃어버릴 것밖에 없고 모든 걸 다 잃으면 채울 것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가득 차면 이렇게 오히려 행복이 이렇게 정말 꽉 찼다고 느낄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어느 순간 그렇게 노력하다가 우리 팀워크 완벽해졌어. 그렇게 손발 안 받다가 그렇게 완벽해졌다고 느낀 순간 가장 큰 불행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또 모든 걸 다 내가 사랑을 드디어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바라던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 순간 바로 나쁜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더 남아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다. 오히려 내가 다 바라던 모든 거, 돈이 됐던 지위가 됐던 명성이 됐던 팀워크가 됐던 모든 것이 다 된 순간 모든 것을 이제 나에게 드디어 하늘이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줄 차례가 되는 것이라서 그때 바로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을 때 그때가 나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제3자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신의 어떤 격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처럼 위대한 승리는 없다. 우리 의지와 이성의 승리이기 때문인데 사실 제3자를 찾아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일이 되면 보통은 이제 어쨌든 내가 사회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내 방식대로 내 논리대로 생각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 논리도 중요하지만 제3자를 찾아서 어떤 다른 각도에서 하는 거 경기에 뛰는 선수보다 관람객이 훨씬 더 경기를 잘 본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제3자를 찾되 중요한 건 그때 꼭 나보다 한 2단계 위에 좀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나의 단계를 이미 오래전에 거쳐낸 사람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 같고요. 오히려 나와 비슷하거나 겨우 한 단계 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심이나 아니면 아예 그 상황을 상상하지 못해서 아니면 또 어떤 질투심에서 그럴 수 있어서 나보다 그게 지혜였건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이건 나보다 한 2단계 정도 더 위의 사람의 그런 제3자를 만나서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남의 의견도 들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항상 행동을 명예롭게 하라는 거, 말은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좋지 않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서 어느 페이지를 아무렇게나 펴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들을 떠나라, 박수칠 때 떠나라 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여러 번 쓰여져 있습니다. 과장하는 거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막 즐겁게 그거 되게 좋고 이거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의 말을 듣고 갔다가 그 사람이 실망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당신이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안목이 한심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잃게 되어서 과장은 허풍과 똑같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사소한 뱅시등이가 명성의 치명타를 입는다 라고 하는 건데요.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구차하게 싸우지 말고 또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쌓아 올렸던 그 어려운 명성이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지 그런 것,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여기 이제 크게 5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챕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어느 페이지를 그냥 마구 열어서 읽어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간 거는 114페이지 그래서 114페이지에 보면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라고 했는데요.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면 어찌 보면 나의 아킬레스건을 함부로 보여주지 마라. 나의 아킬레스의 건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순간 모든 공격이 거기에만 집중된다. 그래서 약한 곳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약한 곳 그리고 낙담한 듯한 순간 이런 것을 해서 당신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늘 태연하게 행동하라. 네,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굉장히 달라진 단어의 뜻을 갖게 된 게 이 태연하다는 건데요. 전에는 그냥 태연하다 그러면 그냥 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이런 뜻으로 태연을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태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이르기 어려운 경지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정말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 최부자 300년을 이어온 최부자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육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흉년일 때 땅을 사지 마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마라 하는 그런 육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반면 이 육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최부잣집에서 내려오는 인양하라고 하는 육연이 있어서 이 새벽 4시면 항상 그 집의 손자들이 그 할아버지의 사랑채에 가서 아침에 이 6가지의 삶의 원칙을 글자로 쓰고 그 어린 4-5살 꼬마 때서부터 새벽 4시면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항상 이 육연을 아침에 쓰고 그리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을 300년 동안 이어왔다고 해요. 근데 그 육연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잊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연을 인터넷 쳐보셔도 아시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더 읽어드리면 자처초연 대인애연 나 스스로 있을 때는 초연하게 지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을 가진 마음으로 대하고 이 연자가 자연할 때 그 연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처럼 하라라는 거고요. 무사징연, 유사가면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냥 마음을 맑게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용감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그리고 득의 다면 실이 태연 그래서 성공을 이루었을 때는 담담하게 그렇게 하고 실패를 했을 때는 태연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개의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4, 5살 때서부터 일생 하루도 빼지 않고 할아버지 앞에서 매일 아침 그 글을 썼던 사람들의 평생의 삶은 또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자기의 자식한테 보여줬던 삶이 얼마나 달랐을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최부자의 6훈을 들었을 때보다 이 6연을 들었을 때 정말로 숙연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을 당해도 오히려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더 태연하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연함만 유지할 수 있어도 얼마나 큰 위험 속에서 우리를 철옹성같이 지켜줄 수 있을지가 정말로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엘리자베스 여왕 1세도 사실 일생에 여러 번 반역을 당할 때도 있었고 구테타를 당할 때도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믿었던 그 젊은 신하가 사실 새벽에 침실까지 칼을 차고 들어와서 왔을 때 당연히 이 신하는 여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이 잠에서 깬 여왕이 너무나 위험 있는 걸로 단 몇 초 만에 감히 새벽에 여왕의 침실에 침투한 이 구테타의 최고 수장인 사람을 몇 초 만에 뭔가 분위기로 압도하고 오후에 얘기하자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구테타를 일으킨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정말로 오후에 다시 가면서부터는, 오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상황은 다 오히려 반전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 남자라 하더라도 정말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었을 텐데, 정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오후에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처럼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가 태어남 이 하나만 유지할 수 있어도 삶의 많은 역경을 훨씬 더 순탄하게, 우리가 삶의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삶의 파도를 훨씬 더 적게 되지 않을까